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3,582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7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말 이후 83일 만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보다 3만 6천여 명 증가한 것으로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재확산 속도는 이미 정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예상한 7월 말 신규 확진자는 약 4만 명 수준. 하지만 이미 7만 명을 넘은 만큼 9월 중순 20만 명이라는 정점 예상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의 예전과 같은 고강도 거리두기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도 50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 등도 신규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약률이 저조합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예약한 50대는 13만 명으로 전체 50대 인구의 1.5%가량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4차 접종을 하면 감염 예방 효과는 20%,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도 50%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하위 변이 가운데 가장 전파력이 강한 걸로 알려진 BA.2.75,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에 사는 60대인데 최근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BA.2.75의 지역사회 전파가 벌써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서 코로나 재유행의 규모도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A.2.75 첫 확진자는 인천에 사는 60대. 지난 8일 증상이 시작됐고 11일 최종 확진됐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검체로 변이 선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BA.2.75에서만 보이는 스파이크 유전자 부위가 발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정밀 검사 결과 BA.2.75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스파이크 유전자가 특이한 게 있잖아요. 얘만 가지고 있는 유전 부위를 확인한 거죠. 이 환자는 현재 증상이 가벼워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어 방역당국은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동거인 등 4명으로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 동안 이들을 추적 검사할 예정입니다. BA.2.75는 지난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돼 미국, 영국 등 10여 개국에서 지금까지 119건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아칸소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인도 내 확산 속도가 BA.5보다도 3.2배나 빨랐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인도에서 코로나 하루 사망자도 3배로 늘었습니다. 국내 수리과학연구소에 따르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30% 증가할 경우 8월 중 확진자가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동시에 유입이 된다라면 굉장히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유행의 크기가 조금 커지면서 길게 BA.5나 BA.2.75의 중증도는 심각하지 않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과 의료계의 판단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재유행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석 달이나 빨라졌는데요. 다음 달 말에는 20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부가 과학 방역을 앞세운 첫 대응책을 내놨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를 확대 처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조희원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고려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새 정부 방역 대책에선 빠졌습니다. 의무가 아닌 국민 자율에 맡긴다는 겁니다. 다만 상황이 악화되면 감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와 마스크 등은 최소한의 방역 조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는 지금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방역의 핵심입니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백신 접종과 먹는 치료제 투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7월 말에 들어오는 예방용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를 중증 면역 저하자에게 투약하기로 했습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94만 명분을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중증화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을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외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입국 후 3일 이내에 하면 됐던 PCR 검사는 1일 이내에 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유행 억제책보다는 중증화, 사망률 감소 방안인 겁니다. 지금 쓰는 백신으로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강한 새 변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증화 감소 외에 방법이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등 다른 대책들은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백경란 질병청장을 직접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사실상 첫 방역 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그동안 과학 방역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그동안의 방역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간 수행하던 필수 분석 틀은 유지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 코로나 위기 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단은 하지 않지만 방역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대한 변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치명률에 대해서 증가 추세라든지 위중증 병상 대응에 위기 징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중대한 유행 변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선별적 또는 부분적인 거리두기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근거 기반의 위험 평가와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를 당장은 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내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이번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하는 첫 유행입니다. 이번에 국민 참여형 방역이 잘 정착되어야 다음 유행 시에도 안정적 방역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번에 4차 접종 대상의 폭이 확대가 됐는데 사실 지금 60세 이상의 접종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백신에 대해서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접종률 높일 생각이십니까?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 접종 제고를 위해서 행안부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예약 지원 및 접종 편익 증진 등 4차 접종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0대와 기저질환자 등에게는 4차 접종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좀 더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반대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3차 접종하신 분들, 아직까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4차 접종 아직 안 해도 되는 건지 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또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4차 접종은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중증화 예방 효과가 증명되어서 권고 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50세 미만인 분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감염이 가능하고 또 낮은 확률이지만 중증화율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청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